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 문화예술계가 매우 분주합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공연, 전시는 물론이고요. 정책 좌담회, 예술인 집담회도 성황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당금의 문화마실 코너에서는 청년 예술인 권리와 창작 재현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죠. 3주 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들 건강하시고 바쁘신 게 좋긴 하죠. 네, 예. 연말이라서 좀 바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습니다. 전국을 서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최윤철 네. 베드로님께서 이 문자를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또 이당금 대표님 안 오시니까요. 아, 그래요? 오늘 출연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님 저 나왔습니다. 자, 지역 문화예술계도 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서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네. 뭐 정책 좌담회도 그렇고 예술인 집담회도 성황리에 뭐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1년을 마무리한다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제 그동안 결과 보고를 예. 형식을 비롯한 발표회들이 많은데요. 또 거기에다가 정책 자담회, 뭐 예술인 집담회, 시민 집담회 막 이런 형식을 가진 집담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소개했던 성평등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워크숍도 열렸고 또 이번 주에는 시민 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 집담회도 있고요. 또 오늘은 지금 이 시간 2시부터 시작을 예. 했는데요. 청년 예술인 권리와 창작 재현이라는 주제로 정지비행이라는 집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정지비행은요. 실제적으로 20대, 30대 문화예술 기획자라든지 큐레이터, 배우, 작가 그리고 예비 예술가들이 주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참여하고 있는 그 집담회인데 네. 이들이 말하는 정지비행이라는 의미가 공중의 한 지점에서 그 정지한 채로 비행하는 것을 정지비행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보면은 멀리서 보면 가만히 멈춘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날개짓의 모양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비행을 계속한다. 예. 그래서 그런 이 고정된 머리하고 그 시야를 그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리고 바라봐야 할 것에 대한 시선을 바로 두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더 멀리 더 오래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일시 정지를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쫓기듯이 움직여 나가던 어떤 그런 그 동력의 방향들을 바꾸어서 우리가 네. 멈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청년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집담회인데 어떤 이 정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게 스탑 하면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정지하는 것은 포즈거든요. 예. 포즈라는 것은 잠깐 멈춤인데 이 날개짓은 또 새로움과 또 어려움을 수반하고는 있지만 이 날개가 계속 또 다른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아주 예. 그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집담회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예, 네. 정지비행의 의미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네. 이제 물 위에 우아하게 헤엄치고 있는 한 마리의 백조와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위에서는 우아하게 예. 보이지만 그 물 밑에서는 여전히 그렇죠. 그 발길질하고 물칼기 있는 거죠. 발길질을 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정지라는 것이 스탑이라는 끝나버린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포즈로 잠깐 가다가 그렇죠. 잠깐 멈춘다. 그래서 잠깐 멈춰서 내 시야를 방향을 돌려서 시각을 돌려서 다른 형태의 또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인데 네. 사실은 예술이라는 게 많게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술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술 전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비 예술가들이 수년간의 어떤 레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공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진정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신진 예술가, 청년 예술가로서의 그런 예술의 길을 꿈으로 그 가졌던 길을 현실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두터운 벽에 부딪히게 그렇죠. 되는 이게 거죠. 녹록치만 않죠. 네, 예. 특히나 요새 굉장히 냉정한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딛는 이 청년 신진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 네. 어려운 일을 원동력을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음만 가지고는 예술 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내보일 수 있는 뭐 발표할 수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또는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이 친진 예술가, 청년 예술가, 예비 예술가들한테는 이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길이 맞나? 예술가의 길이 맞나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에서 창작 활동을 위한 또 지원 사업에 또 많이들 들여다보게 되고 찾게 되는데 네. 지금 12월 달, 1월 달이면 뭐 아르코라든지 각 문화재단에서 시에서 지원 사업 접수하는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지원 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다양하고 그런데 신진 예술가들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그렇죠. 되는지 또 예. 이거를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들은 그거를 놓치고 지금 12월 1월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막 자료를 준비하지만 예술가들은 신진 예술가들은 잘 모르시니까요. 모르거든요. 그럼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재단에서 홍보를 했다 할지라도 또 멀리 각 개인한테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입장에서 이 정지 비용의 첫 번째 대화가 청년 예술가들에게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가, 또 그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고, 또 기획안 쓰기 등등 이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적으로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네. 모색을 해보자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해보는 그런 좀 행사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청년 예비예술가들이 자기들한테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필요한 부분을 또 예, 언급해주는 그동안에는 집단에. 어떠한 그 보조를 받는다, 서포팅을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예, 상황이었어요. 재단에서도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막 진입하는 예술가들한테 그런 모든 정보를 개개인별로 맞추기는 힘들기 네. 때문에 그 청년 예술인인 스스로가 그런 집단의 자리를 만들어서 지원 사업의 어떤 현황들 그리고 알겠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점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네.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최윤철 베드로님께서 오늘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푸른 연극마을 이남금 대표님 오시는 날 기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아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제작진 모든 분들께 응원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하셨고 이영진 빈첸시오님께서도 빵톡으로 방송 항상 감사드립니다라는 네.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광주 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예술인들은 예술적 기능을 연마해온 전공자들이 대부분이고요. 일반 직장인들처럼 좀 이직이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나요? 잠깐만. 저기 뭐지? 제가 이걸 해놓고 고학력, 저소득, 백수 건달들이 예술가라는 말이 속된 말로 예. 굉장히 그 학력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술적인 재능과 그렇죠. 그거를 예술 전공까지 하면 예. 대학원까지 갔다 오고 유학도 이런,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 학력에 비해서 소득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적인 활동과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활동과 이렇게 맞물리지 않다 보니까 네. 이 창작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발디디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보니 근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직장처럼 다른 직종을 이직을 한다거나 쉽게 나 이제 다른 음식을 해야 돼. 뭐 청년 다른 사업을 해야지. 연구를 하시다가 갑자기 소설을 쓰실 수는 없으시겠죠. 물론 글을 잘 쓰시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미술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요. 자기 전공을 예. 수십 년 해온 상황에서 네. 딱 발을 딛는 청년 저도 예술가 방송을 하다가 제가 푸른 연극마을 배우로 데뷔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데뷔시켜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금 네. 예술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일수록 예술가에 대한 사회보장, 예술 지원 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제도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점을 네.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정지비행의 청년 예술가들은 광주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의 현황,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안을 했다고요? 네,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 미시적으로는 각 사업 건별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또 거시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청년 예술가들에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술가 스스로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런 것에 대한 절실하게 필요성도 알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자기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집담회 자리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구와 어떤 그 니즈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이 지금 정지 비행을 기획하는 우리 김소진 큐레이터 같은 네. 경우에는 이런 기회에 계속 그 지속적으로 예술가들이 청년 예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꾸준하게 있어줘야만이 예. 지금 당장은 어떤 지원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그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방법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네. 항상 참여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가 지금 한 번이 매달 어떤 정기적인 사업 그런 집담의 자리로 그럼요. 만들어 나가면 예.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변화가 온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아르코라든지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지역에서 너무 그런 활동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목소리를 네. 못 내니까 함께 모이는 자리를 수시로 갖겠다라는 게 또 이 집담의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올해 좀 마무리하면서 네, 또 네. 부족한 부분은 더 네, 이어가도록 그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푸른 연극마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